검찰이 명 씨 측의 의뢰를 받아 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P&R을 압수수색하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본격 확대했는데 P&R 대표는 저희 취재진에게 당시 명 씨가 무리한 조사 방식을 요구해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기관 P&R은 지난 대선 기간 모두 61건 공표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명태균 씨와 관련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언론사 시사경남이 의뢰한 조사는 50건이었습니다. 이 50번 조사 가운데 48번,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P&R 조사가 유독 튄다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시작점인 여론조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검찰. 당시 기초 데이터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압수수색에 나섰고 회사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습니다. 명태균 씨 등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들과 대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당시 명 씨가 P&R에 요구했던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맥이 들어가는 경우 아니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안 되는데? P&R 측은 공표 여론조사에서 불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리한 설문을 배제한 건 강혜경 씨도 인정한 사실이라 설명합니다. 질문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이렇게 하실 경우가 꽤 있었을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공표조사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분리해서 봐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공표 여론조사 의혹을 먼저 정리한 뒤 명 씨가 한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 당원 선호도 분석과 자체 조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이 결과가 윤석열 후보 캠프로 넘겨졌는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있었는지 의혹 전반을 살필 예정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8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응답자 표본을 조작하거나 특정 연령대의 가중치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시기였는데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좋은날 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이 업체가 경남 진주시 갑을 선거구민 2,27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공표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명 씨 측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선관위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좋은날 리서치가 응답자 표본을 조작해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봤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사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를 중복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종 분석 표본을 선정해 대상자를 전부 조사하지 않고도 모두 조사한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특히 30대의 가중값을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2.62로 부여해 응답자 138명을 361명으로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 씨는 3년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농담안에 더 계속 올려갖고 네네.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여론조사 기준 위반 행위로 벌금형과 과태료,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명태균 씨 역시 적극 반격에 나섰습니다. 명 씨 측은 강혜경 씨가 명 씨에게 김영선 의원 세비 절반을 건넸다고 한 날 명 씨는 창원에 없었다며 증거를 다 모으는 대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혜경 씨 역시 즉각 돈을 놔두면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명 씨가 찾아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명태균 씨 변호인은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반박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좀 확대됐다. 구속 뒤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명 씨 측은 강혜경 씨 진술 신뢰성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강 씨가 명 씨에게 김영선 의원 세비 절반을 건넸다고 특정한 날짜와 장소가 허위라고 했습니다. 현금을 전달했던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료와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시에 기재된 범죄 사실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강 씨가 명 씨에게 처음 돈을 건넸다고 특정한 지난 2022년 8월 23일을 지목했습니다. 명 씨에게 현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당일이 명 씨 생일이라 창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 측은 강 씨 진술과 실제 행적이 다른 날이 더 있는 걸로 보고 SNS 게시물과 사진 등 알리바이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 씨는 이런 명 씨 측 주장을 실제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초반엔 명 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이후엔 캐비닛에 돈을 넣어두면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건넨 당일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렇게 수사는 공천거래 혐의를 넘어 여론조사 조작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취재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명태균 씨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넘어서 국민의힘 당원들 성향을 파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실시한 미공표 조사 중에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했던 게 3번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10월 20일, 21일, 29일자 보고서로 정리된 것들입니다. 홍준표 캠프 측에서 넘겨받은 당원 명부 56만 명을 활용해 조사한 건데요. 네. 이 3번의 조사에서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에 대해서 이 당원 11,495명의 답변을 수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활용하고 또 참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개개인의 신상과 답변을 따로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10월 20일의 조사 결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050으로 시작하는 당원 개인에게 부여된 안심번호에 이 사람의 연령대와 성별, 이 지역, 설문에 대한 답변을 쭉 달아놨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군요. 네, 어떤 번호를 쓰는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강혜경 씨는 나머지 2번의 조사에 대한 답변 역시 보기 편하게 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엑셀 파일 위에 질문에 대한 응답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봐가지고 이제 그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성향 분석이 정말 가능하다는 거죠. 관건은 명 씨가 이걸 왜 만들었고 또 어디다 썼는지잖아요. 네, 명태균 씨에게는 직접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강혜경 씨는 이 성향 조사 결과를 명 씨에게 줬을 뿐 그 뒤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들을 조사 모집단에 넣을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설명드린 당원 성향 분석표가 만들어진 시점이 2021년 11월 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본선 당원 투표를 10여일 앞둔 때라서요. 혹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이 경선 여론조사나 나아가 대선 후보 결정에까지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일단 그런 문적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고 어디 건넨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이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내가 보고 선거 전략을 짜려고 한 거다. 이렇게 모두 부인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 개개인의 지지 성향을 분석한 표까지 만들어서 살펴봤던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서요. 네.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또 이 명 씨가 이미 오염된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혜경 씨는 이 분석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와 짚어봤습니다.